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가량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부동층이 여전히 20%를 넘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대선 사전투표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와 캠프 측이 약점을 보강하는 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1995년 당시 자신이 5.18 진압 명령을 내렸다고 시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상의 선거 시작인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 1,031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9.6%, 안철수 후보 29.8%로 19.8%포인트 차이로 문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정 후보 7.8%,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1%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광주에서는 54.2대 29.3, 전남에서는 46.1대 30.1로 광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남성 유권자보다는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커져서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문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 60대 이상에서는 안 후보가 앞섰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5.6%를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감도에서도 심 후보는 문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홍준표 후보는 호감도가 10%도 안 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반면에 안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2, 국민의당 28.9, 정의당 7.4% 등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20%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76.2%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22.3%는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계속 지지한다가 80% 정도로 견고했지만 20% 가까이는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대별로는 문 후보가 강세인 젊은 층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았고 안 후보가 우세한 60세 이상은 변경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바꾼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지 물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TV토론과 후보 검증 결과, 당선 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간 연대라는 응답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만약 지지 후보를 바꾼다면 누구로 바꿀지 유추해보기 위해 지금 지지하는 후보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물었더니 심상정 후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을지도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5%를 넘었고 사전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40% 가까이 됐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될 후보로 응답자의 44.6%가 문재인 후보를, 30.4%는 안철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선 공약으로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꼽은 응답이 2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호남 인사 소외 극복,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운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33.6%, 반대가 51.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꼭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는 4일과 5일에 사전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7.8%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 넘는 57.4%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했고 응답률은 3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MBC 3사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대선 사전투표율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약점을 보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권의 불모지인 광주를 찾았고 민주당은 나이든 유권자 공략에,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층 이탈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소윤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영산강 뱃노래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의 검사 생활, 전북 출신 아내 얘기로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한 홍 후보는 지역 감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10%만 찍어주면 내 은혜를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세장엔 꽃처럼 잘 차려입은 할배들이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할배 유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균 나이 68. 정치 문화계 원로들로 이루어진 꽃할배 유세단은 광주를 시작으로 나이든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뛰어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 이 풍토, 그리고 이 구조, 이 정치 구조를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정의당은 노동절 대회에 참석해 광주 지역 노동자들과 교감을 나누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바른정당도 광주와 전남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1995년 당시 자신이 5.18 진압명령을 내렸다고 시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의 증언인데 최근 전두환 씨가 낸 회고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1995년 12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당시에도 전남도청 집단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검사들이 전두환 씨를 상대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를 신문했지만 전 씨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버텼고 지리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검사가 질문을 바꿉니다. 폭도들이 몰려온다 해서 시급히 진압하라. 그 명령을 총괄해서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묻자 전 씨가 내가 내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압을 하라, 시급히 하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그 명령이야 내가 내렸지 얘기합니다. 최근 전 씨가 회고록에서 자신은 5.18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 내용입니다. 최 변호사는 전 씨가 당시에도 발포 명령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검사신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역사에 발포 명령자로 기록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4.19 이후에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형당한 분이 있죠. 그걸 생각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발포 명령자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다. 이래서 그분이 그렇게 완강하게. 최 변호사는 5.18에 책임이 없다는 전두환 씨의 주장과 관련해
5.18의 진실이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도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18 당시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이 병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하고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수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5.18 항쟁 기간 223명의 사상자를 치료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1%가 총상 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5.18 당시 의료진들의 증언을 담은 책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내일 발행합니다. 세월 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검증할 침로 기록 장치를 찾지 못하면서 화물칸의 차량 속 블랙박스 회수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침몰 당시 화물칸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복원이 된다면 선체 내부의 침수 시점과 화물 고박 상태 등을 살펴볼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육상으로 올라온 차량의 부식 속도가 빨라 증거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 하수 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슬러지 처리 방법을 부적정하게 변경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세밀한 검토 없이 슬러지 처리 방식을 당초 분리 처리 방식에서 병합 처리로 변경했습니다.